정리를 다루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밀란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밀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요. 밀란이 일어났을 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밀란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정치 영역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감의 반정부 행위에 참여하는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영역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요. 물론 이 경우에 정치인이 정치 영역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요. 밀란이 왜 일어나나요? 밀란 속에는 항상 정의가 발견돼요. 정의. 어떤 형태이든 정의가 발견돼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의감에 불타서 일으키는 거죠. 그 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데 그래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단지 분노감 때문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구체적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체적 성격은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드러날 수도 있고 늦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밀란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래요. 밀란 그 자체만 보면 오히려 뭐 주로 희생만 있는 거죠. 어떠한 종류의 밀란이건 간에. 의미가 생기려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또 반사회적이냐 이런 거는 밀란 그 순간에 결정된다기보다는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밀란은 또 어떤가요? 사회의 약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가요?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정부는 무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반정부 행위니까 반정부의 성격을 지닌 정치적 행위니까 사회의 약자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정부는 힘이 세니까 그래요. 함부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약자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어떤 동정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어떠한 종류의 밀란이 있은 후에 희생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죠. 그래요. 동정심을 유발을 해요, 사회적으로. 그렇다 해서 밀란을 좋게 봐서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밀란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밀란을 좋게 봐서는 안 돼요. 죽은 이는 죽은 이고 다친 이는 다친 이고 안타까워할 수 있겠죠. 추모도 할 수도 있겠지만 밀란 자체를 좋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역사가 짧죠. 최근에 일어났던 대규모 밀란을 보면 1948년 4.3 밀란이 있었죠. 1960년에 뭐 있었어요? 4.19 밀란.
1979년에 11.6, 10월 16일 부마밀란이 있었죠. 그리고 1986년 5.18 광주밀란, 또 1987년 6.16 밀란, 1999년 1999년에도 밀란이 있었는데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죠. 1996년 12월 27일 노동법 개정 밀란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법 규모가 컸어요. 2016년에 뭐 있었나요? 촛불 밀란. 2019년 조국 밀란이 있었죠. 밀란이 일어나면 우선 기본적으로 밀란을 일으키게 한 공직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자들이겠죠. 다 책임이 큰 거예요. 밀란이 뭐예요? 국가 내부적으로 일으킨 분쟁인 거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역사도 짧은데 얼마 안 됐죠. 한 75년 됐나요? 75년 됐죠. 75년까지는 안 됐죠. 73년쯤 됐죠. 72년. 근데 어때요? 밀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이 대한민국은 알고 보면 밀란 공화국이에요. 밀란 공화국. 그래요. 그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란이라는 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뭐 특별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짧다 보니까 뭐 적게는 한두 번 겪거나 많게는 한 너댓 번 겪어서 한 서너 번밖에 못 겪으니까 뭐 대단한 사건 같지만 전체 역사를 보면 비일비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볼게요. 1948년 4월 3일 날 밀란이 일어나죠. 왜 일어나요?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성립되는 단계인데 해방이 됐다 해서 다 뭐 사람들이 해피했을까요? 다 기뻐했겠죠. 야, 독립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 국가 만든다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반도에 들어왔겠죠. 외부에 있던 그 같은 민족들이 한민족이 한반도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그럼 들어오면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직업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먹고 살 길이 빠듯하다는 거지. 직업이 그만큼 없잖아요. 갑자기 확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시위를 일으켰죠. 경찰과 충돌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민심이 나빠졌을 때 남노당 김달삼이란 사람이 350여 명과 함께 뭘 해요? 무장해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또 와중에 6.25도 터지고 1950년 또 계속 전투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래요. 4.3 밀란이에요. 많이 죽었죠. 왜? 남노당,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거의 전쟁 상황까지 전쟁 상태가 내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주도 내부가. 그래요. 뭐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적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커진 거죠. 경제적 요인 때문에 불만이 커질 때 굉장히 가격해져요. 사람이 막 굶고 이러니까 막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격해지고 또 과격해지니까 또 어떻게 되나요? 과격한 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희생자가 따르게 되는 거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산당이라는 데는 뭐예요? 그 무력을 강조하는 거죠. 희생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무력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그 공산당 자체가 그래요. 1960년 4.19는 뭔가요?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됐죠. 그래서 4.19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4.19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좀 그 뭐예요? 공직을, 권력을, 소유권을 행사한 것처럼 쓴 거죠. 그래요. 소유권을 없애기 위한 성격이 강한 거죠. 4.19 밀란은. 좀 약간 시민혁명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민혁명이라죠. 시민혁명도 시민밀란이라 하면 딱 적합한 거죠. 시민밀란. 시민밀란은 이 완성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밀란은 한 종류의 밀란밖에 없어요. 시민밀란이죠. 우리가 흔히 시민혁명이라 부르는. 왜 그거는 인정되나요? 사회 전체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면서. 그 밀란을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시민혁명을 일으킨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밀란이죠.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킨다. 그게 아니면 다 실패다. 사회 전체 이익을 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다 의미가 없다. 희생만 따르고 사회를 어지럽힐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4.19 밀란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냥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부정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1991년에 뭐가 있나요? 군사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4.19가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군사 정부가 등장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죠. 근데 이 군인들이 특이했던 거예요. 보통 군인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죠.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한다거나 그런 사람 많았죠. 그래요. 포퓰리즘을 한다거나.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이 특이했던 거예요. 뭘 했어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면 4.19와 1961년을 합치면 뭐가 되나요? 시민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시민혁명이 되는 거예요. 묘하게 시민혁명이 1960년에서 61년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주체가 합쳐지면서 발생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결과는 시민혁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도 이승만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계속 이제 집권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또 일어났어요. 하여튼 4.19 밀란에도 정의가 보이는 거죠. 정의가 보이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정의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공정한 기회 이런 거잖아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거니까 정의랑 관련돼 있죠. 부마밀란도 뭐예요? 군인들이 이제 또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점점 장기 집권하면서 일어난 거죠. 그러지 말라면서. 그러면서 1979년 10월 16일 부마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979년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11.15 사태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죠. 서거하죠. 총 맞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또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인 거죠. 또 군인들인 거죠. 그래요. 군인들이 등장했어요. 19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5.18 광주 밀란이 일어나죠. 광주 밀란은 어떤 성격을 지녔나요? 이제 성격은 어떤가요? 군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유권을 좀 소유권 행사하듯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또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시민혁명의 성격을 한 절반 정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광주 밀란이 완전히 시민 적인 성격을 지녔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광주 밀란은 일단은 시민혁명의 성격을 절반 지니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지죠. 광주 밀란으로 인해서 생긴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1987년 6.16 밀란이 발생을 해요. 6.16 밀란. 이것도 어떤 성격이 있나요? 군인들이 계속 집권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29 선언이 일어나죠.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의 절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소유를 부정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거는 시민적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민적 성격을 지니는데 순수하게 그런 성격 그러한 걸 원하면서 이런 밀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어때요?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가면을 써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격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밀란 자체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이긴 한데 6.16 밀란이든 5.18 밀란이든 시민혁명의 성격을 절반 정도 지니고 있지만 결국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회는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 잘 모르지만 1996년 12월 27일 노동법 개정 밀란이 있었죠. 1997년에 어떤 사태가 있었나요? 아메프 사태가 있었어요. 하여튼 1996년 노동법 개정 밀란이 일어나니까 뭐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김종필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참여했었죠. 그래서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나 또 그쪽 공직자들이 좀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생각해서 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밀란이 일어나서 실패를 한 거예요. 뭐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짐작이에요. 느낌이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어요, 새벽에.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뭔가 좀 위기중을 느끼지 않았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밀란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법 개정해서 개혁했으면 어느 정도 개혁했으면 IMF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밀란을 너무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당시 공직자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거죠. 뭔가 좀 솔직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났나요? 최순실이라는 그 이상한 여자다 이러면서 등장해가지고 촛불 밀란이 일어난 거죠. 이게 또 어떤 성격을 지녔나요? 성격만 보면 시민혁명의 성격을 절반 정도 지니고 있죠. 왜 그 사인이 공직자에 참여하느냐 이런 게 있었죠. 지인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간섭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이상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좀 민간인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소유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이. 근데 그것만 보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한 거는 민간인들은 사실은 참여를 해왔었어요. 그게 뭐 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과거부터 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뭐 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노건평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최순실은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여했는데 보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됐냐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최태민인데 최태민이 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종교인인데 사이비 종교인 같다. 딸도 좀 막 굉장히 이상하다.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혹은 대통령과 합작해서 굉장히 부패를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촛불 문제가 일어났어요. 또 최순실이 또 자기 딸 좋은 장 넣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게 되게 예민한 문제였던 거죠. 최순실이 되게 예민한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딸을 대학 넣는 과정에서 뭐 말도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권력을 이용했다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 조국 밀란. 조국은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한다면서 좋은 대학 넣는다면서 자격을 조작하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공정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밀란이 발발했어요. 이처럼 밀란이 많이 일어나요.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실상 많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자 긍정적이지 않냐는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부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밀란이나 반란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로는 희생만 발생시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릴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밀란 공화국이다 보니까 밀란만 발생하면 기리려고 하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어떤가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뭐겠어요? 밀란 없이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고 생산 기능을 충실히 행하면서 정치 능력이 또 각자도 각자 생산 능력 또한 마찬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나 집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란이나 반란을 통해서 처단하는 경우가 바람직하겠죠. 그래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정치 영역에 들어가면 집권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죠.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그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봐도 그렇죠. 일단 처단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란이 발발한 이후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단한 뒤에. 근데 밀란은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 자라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감이 불타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밀란이 발발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래요. 무의미한 밀란은 뭔가요? 희생만 있고 하늘나라의 법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실패해서 끝나는 경우도 무의미해요.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하늘나라의 법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권력만 교체된 거죠. 희생만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밀란은 뭘까요? 밀란이 있은 후 하늘나라의 법을 어기는 경우죠. 시장을 파괴하고 자본을 파괴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최악의 밀란인 거죠.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로운 밀란인 거죠. 최악의 밀란. 그래요. 광주 밀란, 촛불 밀란은 뭔가요? 광주 밀란으로 생겨서 일어날 때는 좀 시민적 성격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조국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사회주의자라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어 이제 집권했을 가능성 했을 수 있어요. 사회주의자들 위주로. 왜? 조국이 사회주의자라 했죠. 그리고 그 시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는 세력들은 뭐라 했어요? 주사파라 했죠. 조국하고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각각 본인들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확정적이는 않지만 하여튼 최근 몇 년간 한 거 보면 뭐예요? 시장을 파괴하고 자본을 파괴하려 했던 행동들이 많이 보이죠. 급격하게 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절에 맡기지 않고 뭐 세금 막 매기고 법으로 뭐 어떻게 하려 했고 시장을 부정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거죠. 자본을 또 파괴하려는 그런 것도 보이는 거고 법인세를 확 올려버린다거나 또 뭐 연금으로 이렇게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거나 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시장과 자본을 부정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생긴 거예요? 광주 밀란 때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아직 뭐 집권 중에 있고 뭐 아직 세월이 끝난 게 아니니까 딱 지금 뭐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존경을 받고 좀 역사적인 의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 이익을 증가시키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비로소 의미를 얻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리하면 어때요? 밀란은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난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면 그것이 역사적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법을 실천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건 거예요. 그것만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밀란은 시민 밀란 혹은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사람들이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밀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향후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밀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무의미한 밀란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밀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